안녕하세요, 윤교수입니다. 이번 시간 SK 하이닉스 볼 텐데 금일 또다시 장 초반에 주가를 급락시킬 것처럼 공포감을 주고 하단에서 전부 다 개인들의 투매 물량을 받아먹고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마감하는 모습입니다. 최근에 특정 구간에서 상승이 제한되는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우리 주주님들 대응 전략에 대한 부분들, 지금 시점에서 매도를 하고 종목을 교체해야 될지, 아니면 상승을 보고 끌고 가는 게 맞을지, 어떻게 대응을 해가야 될지 막막하신 분들 너무나 많으셨는데, 제가 항상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떠한 대응을 함에 있어서 왜 이러한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는 거고, 이 안에서 어떠한 수급적인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재료, 모멘텀은 어떤 부분들이 남아 있는지 상세한 분석을 통해서 대응 전략, 시나리오를 세워두고 대응을 해야 우리의 소중한 투자금을 지켜내고 계좌 수익 만들어갈 수가 있다. 반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죠. 특히나 하이닉스만큼은 앞으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요인들이 너무나도 많이 남아있고, 수급적인 요인을 보더라도 상방을 가리키고 있는 흔적들을 너무나도 쉽게 찾아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끝낼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우리가 물량을 늘려가는 기회로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전부 다 말씀을 드렸단 말이야. 이런 것처럼 우리가 막연하게 떨어지면 더 떨어질 것 같아서 매도를 고민할 게 아니라, 감으로 투자할 게 아니라 정확한 근거에 기반해서 투자할 필요가 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오늘 여러분들께 하이닉스 관련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응 전략을 가지고 대응을 해 가야 될지 상세하게 풀어드리는 시간 가질 테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너무나도 또 중요한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지체하지 않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그 전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이 정도만 눌러주시고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삼성전자와 상반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텐데, 자, 이러한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하이닉스가 HBM 관련해서 이 모멘텀을 받고 주가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부분들로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가운데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4%에 가까운 하락 출발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우려감을 가지고 계셨을 텐데, 자, 이슈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끌고 갈 필요가 있어요. 자, 어제 같은 경우는 ASML에서 어닝 쇼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가 변동성이 나타났다. 그런데 제가 어제도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제가 결과적으로 중국향 매출이 비중이 49%에서 20%대로 축소가 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다. 다만 중국에서 축소되는 이 비중에 대해서 ASML이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다퉈서 이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물량에 대해서 가져가려고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 중국에서 이탈한 물량에 대해서 빠르게 채워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걱정할 부분이 전혀 아니다 말씀을 드렸고요. 자, 장 막판에 이렇게 주가를 끌어올리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자, 2시를 기점으로 해서 엄청난 주가 상승이 나타났는데, 최근에 이 반도체 겨울이 오네만에 이런 악의적인 이야기들이 나타나고 있었지만, 자, 결과적으로 ASML에 대한 어닝 쇼크 이 부분에 이어서 오늘은 정반대 결과가 있었죠. TSMC에 대한 3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이 가운데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또 기록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잠깐만 보여드려 보면, 자, 매출액 대만 달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7,596억 9천만 달러, 그리고 순이익 3,252억 6천만 달러를 기록을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3분기 매출 39%가 증가를 했고요. 순이익과 희석, EPS 모두 다 54% 증가한 수치를 기록했단 말이에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반도체 겨울이 맞겠습니까? 아니라는 거고요. 앞으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요인들이 너무나도 많이 남아있다. 특히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TSMC와 협업을 통해서 HBM 관련해서 진행을 하는 부분이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결과적으로 앞으로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요인들이 너무나도 많이 남아있다. 반도체 겨울이 아니라 반도체 봄이 오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자, 긍정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께 매도를 고민할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우리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끌고 갈 필요가 있다. 전부 다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자, 엔비디아의 주가 흐름을 보더라도, 자, 엄청난 하락 변동성을 만들고 나서 빠르게 되돌림 나타내는 이러한 움직임이 있었죠.
이런 것처럼 여전히 추세를 상방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하이닉스와 굉장히 흡사한 이러한 주가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어요.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추세를 상방으로 만들어가고 있고요. 이 가운데서 앞서 있었던 악성 매물들을 소화하고 나서 다시 한번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막판에 이 프로그램을 통한 흐름을 여러분들께 잠깐만 보여드려 보면, 자, 녹색 선이 주가의 흐름이고요. 노란 선이 프로그램을 통한 외인들의 순매수의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장 초반부터 엄청나게 물량을 던지면서 의도적으로 주가를 찍어 누르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자, 그 가운데서 자, 이런 변동성이 나타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 이거라도 챙겨야 되나? 이런 생각에 최근에 엄청난 변동성이 나타났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너무나도 크게 느끼고 자, 물량을 던지는 이런 움직임이 있었던 반면에 장 막판에 어떤 움직임이 있었습니까? 엄청나게 자, 물량을 담아가는 이런 움직임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러면서 주가 3% 이상의 상승을 만들고 나서 자, 마감을 앞두고 있는데, 자, 결국에는 의도적으로 개인들의 투매 물량을 쏟아내게 만들고 그리고 하단에서 다시 한번 물량을 매집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나타난 창구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려 보면, 자, 보시면 KB증권을 비롯해서 NH투자증권 6개 창구에서 매도 물량이 출회가 됐고요. 자, 그 반면에 UBS증권, 골드만삭스, 메릴린치, 모건스탠리 이런 외인 창구 쪽에서 공격적으로 물량을 담았습니다. 자, 특히나 모건스탠리가 어디 창구입니까, 여러분들? 하이닉스 관련해서 부정적인 전망을 해놓고 나서 목표 주가 하향에 대한 리포트를 내고 나서 다시 한번 물량을 집어넣고 있어요. 이게 뭐 하는 짓거리입니까, 여러분들? 결국에는 의도적인 측면이 강하다. 어떻게 해서든 간에 SK 하이닉스에 대한 기업의 가치를 폄훼하고 나서 주가를 찍어 누르는 움직임, 그 다음에 싼 가격의 물량을 매집하기 위한 의도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비단 오늘 하루 이런 움직임이 나타났다고 해서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최근에 자, 10거래일 동안에 다시 한번 추세를 상방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이 과정 안에서의 돈의 흐름을 추적을 해보면 키움증권을 통한 개인 투자자분들 물량 순매도 2위를 기록하고 있어요. 64만 주가량의 물량이 나타나고 있고요. 자, 이 물량에 반해서 시티그룹을 포함한 골드만삭스, 메릴린치, CLS증권 이런 외인 창구 쪽에서 엄청난 물량을 담아가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최소한 현재 구간 안에서 이들이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추가 급등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물량을 공격적으로 집어넣고 있다. 그러면 최소한 지금 들어오고 있는 이들의 물량에 대해서 어디에서 이탈이 나타날 건지, 이들의 수급적인 변화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응한다고 했을 때 훨씬 더 효율적인 대응을 통해서 빠르게 윗구간에 접근하신 분들은 계좌 회복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하단에서 접근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수익률을 극대화해 갈 수가 있는 이런 대응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확하게 이러한 부분들을 파악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렇다고 했을 때 앞으로 우리가 어떤 재료가 남아 있는지 이 부분들 알고 투자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겠죠. 최근에 엔비디아에서 12개월치의 블랙엘에 대한 완판이 됐다, 솔드아웃이 됐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젠스랑 CEO도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자, 블랙엘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생산 중에 있고 수요 미친 듯이 증가하고 있고 예정대로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다. 미친 듯이라는 표현까지 썼어요. 자, 그렇다라고 하는 거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 블랙엘에 들어가고 있는 HBM3에 대한 수요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자, 일전에 내년에 HBM3에 대한 소비 점유율이 85% 이상을 차지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자, 결과적으로 8단 관련해서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다 볼 수가 있겠고 12단 관련해서도 올해 세계 최초로 양산을 통해서 엔비디아 공급할 예정에 있죠. 이러한 부분들이 자, 다시 한번 모멘텀으로 작용하면서 주가 급등을 만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삼성전자가 최근에 HBM3에 대한 퀄 테스트 사실상 불발 수순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통과가 되더라도 결국에는 HBM3 내년까지 공급이 되다가 내후년부터는 HBM4로 바로 넘어갈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통과가 되더라도 실익이 크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최소한 내년까지 1년 동안은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는 이런 지위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반도체 겨울이 아니라 봄이 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이 4분기에 HBM을 포함한 디램 가격의 상승 흐름을 봤을 때 8%에서 13% 상승하는 움직임이 기대가 되고 있어요. 자, 디램에서 차지하고 있는 전체
반도체에서 차지하고 있는 HBM의 비중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작년에 8%에서 올해 21%, 내년에 30%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하이닉스가 그만큼의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이 가운데서 3분기에 이 컨센서스 매출이 신고가를 또 갱신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합니다. 3분기 최대 실적이 전망되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6조 원대에서 7조 원대로 예상치가 높아지고 있죠. HBM 공급 확대에 따라서 4분기에서도 최대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예정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당연히 주가 급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인지하고 끌고 갈 필요가 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고, 생산효율 자체도 삼성전자나 이 마이크론 대비해서 8배 이상 높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격차를 빠르게 따라잡기는 어려울 것이다. 최소한 내년까지는 이러한 지위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서 정확하게 우리가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당장에 내일장에서 이 프로그램을 통한 외인들이 엄청난 물량을 집어넣고 끝냈고, 동시효과 시간에도 4만 주 이상의 물량을 집어넣으면서 끝났습니다. 보시면 44,259주의 물량이 들어오면서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일장에서 갭상승 출발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이 저항 라인을 돌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파악하면서 대응하는 게 너무나 어려우실 텐데,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께 전부 다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 혼자서 공유하다가 실수하지 마시고 요청만 하시면 됩니다. 제 개인 번호 한 번 더 남겨드려 볼게요. 010-4903-4619 제 개인 번호니까 이쪽으로 SK 하이닉스니까 하이 두 글자만 써놓고 문자 한 통 남겨놓으시면 전부 다 여러분들께 아직까지 접근 못하신 분들도 어디에서 다시 한번 물량을 늘려가야 될지, 그리고 내일 갭상승 출발 이후에 추가적인 급등이 나타났을 때 우리가 어디에서 분할 매도 관점에서 타점을 잡아가야 될지 전부 다 여러분들 공유를 드려볼 테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빠르게 하이라고 남기시고 나서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너무나도 중요한 시점에 와 있고요. 고민할 시간 없고 손 놓고 있을 시간 더더욱 없으니까 당장의 내일장에서 급등하는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겁니다. 앞서 있었던 이 매물대가 나올 수 있는 이러한 변동성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혼자 있다가 실수하지 마시고 하이라고 남기시고 나서 함께 대응을 해보세요. 아시겠죠? 하이닉스 여기서 끝날 종목 절대 아닙니다. 다만 상승하는 과정 안에서 어떻게 해서든 간에 개인들의 물량을 털어내기 위한 이런 변동성이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자리들에서 분할 매수, 분할 매도 관점에서 타점을 잡아놓고 대응을 해야 불안하지 않고 수익 만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하이라고 여러분들 남겨놓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함께 대응을 해보시기 바라겠고, 전부 다 제가 무료로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이 정도만 눌러주시고 요청을 해주시면 되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또 하이닉스는 하이닉스대로 함께 대응을 하시면서 추가 종목 통해서 수익 만들어 가시라고 종목 한 가지 선별해서 가져왔어요. 이 종목 FDA 승인 기대감에 따라서 급등하다고 말씀을 드려보면서 유한양행 후발주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한양이 FDA 승인이 되면서 엄청난 급등이 나타났죠. 이 종목 기대감만으로 급등하다 말씀을 드려보면서 이 종목 급등 전에 또 우리가 또 미리 매집할 필요가 있겠죠. 급등할 때 여러분들 또 더 갈 것 같아서 추격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항상 엇박자 타시는 분들 너무나 많아요. 급등하면 또 더 급등한다고 추격 매수하고 떨어지면 더 떨어진다고 매도하고 그러시면 절대 안 되고요.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해놓고 급등할 때는 매도를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처럼 함께 대응을 할 테니까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 잠깐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이 뭐냐면요, 상승 모멘텀으로 표적 항암제 관련해서 미국 FDA 3상 임상 계획 승인된 기업이고요. 미국의 머크사와 병용투여 요법을 통해서 이미 기존 치료법보다 뛰어난 효능을 확인했기 때문에 임상 3상에서도 긍정적인 데이터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FDA 승인이 됐을 때 11조 시장을
독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폭발적인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할 수밖에 없겠죠. 자, 24년 임상 3상 시작 기대감만으로 자, 폭등이 가능하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차트를 보시면 자, 2019년에서 20년까지 임상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자, 10배 가까운 상승이 나타난 이후에 자, 3년 이상 오랜 기간 동안 주가 조정이 이뤄진 상황이에요. 자, 대시세가 나온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짧게는 3년에서 자, 길면 5년 동안 저 조정을 받는데 자, 이미 3년 이상의 조정 기간을 거쳐 왔고요. 자, 앞선 구간에서 여러 차례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물량 매집이 이루어졌죠. 자, 이제 막 대시세 초입 구간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자, 2019년에서 20년까지 자, 뭐 때문에 올랐습니까? 임상 이상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엄청난 상승이 나왔죠. 자, 올해 뭐가 예정되어 있다라고 했죠? 자, 임상 3상이 예정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2019년도부터 임상 2상을 진행을 하면서 3, 4년 동안 자, 유효성과 안정성을 입증을 했고요. 자, 기존 약물 대비해서 뛰어난 효능까지 확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자연스럽게 뭐가 따라오죠? 자, 기대감이란 게 따라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 바이오 주식, 자, 임상의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자, 이 기대감으로 가는 겁니다. 자, 임상 3상에 돌입을 했을 때, 자, 기대감으로 자, 10배 이상 다시 한번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자, 이미 바닥 구간에서 메이저 수급들이 유입이 되면서 자, 50% 이상 상승이 나오고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늦기 전에 자, 지금 당장 여러분들 매집을 해야 된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 받아보고 싶다. 자, 이러시는 분들은 상단에 번호 있죠. 010-4903-4619. 자, 이쪽으로 히든 이렇게 두 글자만 써서 문자 보내주시면 한 분 한 분 자, 순차적으로 매수가, 목표가, 자, 그리고 보유 기간까지 자, 대응 전략 보내드릴 테니까 자, 늦기 전에 자, 받아보시고 수익 만들어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히든이라고만 보내주시면 되세요.